영국 귀족들이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한국행 비행기표를 싹쓸이에 매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상황을 예상치 못했기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영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이 가운데 영국 상류층 일부는 그들의 자산을 현금화해 한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를 감당하느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네요. 이는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콧대 높은 영국인들이 한국으로 돈을 짊어지고 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클레어입니다. 런던 외곽 캠프셔 지역의 고즈넉한 마을에서 반려견 훈련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죠. 영국에선 꽤 알려진 애견 훈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BC에도 몇 번 출연했고 귀족 가문의 애완견도 여러 마리 훈련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빅토리아 양식의 돌담집 창문을 열고 안개 낀 정원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참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면 헤르미온느, 제 골든 리트리버가 그 아래서 뛰어다니죠. 우리 딸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며 항상 미소 짓습니다. 이런 전원 생활이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그 평범한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팬라이프 그룹에서 귀하를 초대합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꽤 진지한 제안이었죠. 서울에 있는 대형 애완동물 브랜드에서 3개월간 애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소와 항공편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사례비까지 제공한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니 왜 하필 저를 의아했습니다. 아시아는커녕 유럽 대륙도 거의 가본 적 없는 제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던 소피아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여행은 프랑스 니스나 이탈리아 토스카나였지 아시아의 번잡한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햄프셔 상류층 모임에 나갔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마가렛 부인과 제임스 경은 제가 서울의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에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죠. 신발장보다 조금 큰 공간에서 개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왠지 그 말을 들으니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끔찍한 곳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소피아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음식 문화까지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편견이 너무 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침실 창문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 후 7년간 이 집에서 소피아와 헤르미온느와 함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예측 가능해서 지루하기까지 했죠. 어쩌면 이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이 제안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피아에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심 저도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 회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굉장히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들은 제 경력을 존중하며 서울에서의 프로그램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아파트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죠. 호텔에서만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넓은 공간에 익숙했고 특히 헤르미온느는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의 일부가 한국 생활 체험이며 그들이 마련한 고급 아파트는 제 기대 이상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논쟁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번 화상 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호텔을, 그들은 아파트를 고집했죠. 어느 날 소피아가 제 통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은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아파트가 어떤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15살 소피아는 항상 제 곁에 있었지만 이렇게 모험을 권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호기심과 설렘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의 삶이 편안했지만 소피아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줄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국 회사에 연락했어요. 조건부 수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보고 만약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즉시 호텔로 옮기겠다는 조건이었죠. 그들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소식을 들은 소피아는 기뻐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르미온느의 국제여행 서류, 소피아의 학교 원격 수업 준비, 그리고 저의 훈련 프로그램 계획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저는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희 정원, 오래된 참나무들, 고요한 마을의 풍경, 이 모든 것을 3개월 동안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파트 생활이라니 중첩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험이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친구 제인이 집과 훈련소를 돌봐주기로 했죠. 소피아는 이미 여행 가방 앞에서 들떠 있었고 헤르미온느는 여행용 케이지 앞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시간 비행 후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제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항, 최첨단 시설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헤르미온느의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도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이게 아시아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혼잡하고 시끄러운 동양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국 회사의 직원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저와 소피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곳곳에 있는 녹지 공간, 런던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대적이고 정돈된 도시였어요. 엘리자베스 씨, 이제 아파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지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아파트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외관만 보면 런던의 고급 콘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한 분위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말을 잃었어요. 넓은 현관, 중문 구조로 외부 공기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반려동물 전용 세면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샤워 부스와 건조기까지 갖춘 공간이 헤르미온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공간, 모던한 가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아래 물이 흐르면서 전체 공간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소피아는 즉시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웠어요. 그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미소였죠. 엄마,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헤르미온느도 본능적으로 따뜻한 바닥을 느꼈는지 거실 한가운데 누워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아파트가 이렇게 쾌적하고 럭셔리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침실로 안내받았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소피아의 방, 제 방, 그리고 심지어 헤르미온느를 위한 작은 공간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죠. 창문은 삼중 유리로 제작되어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가요. 민지가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좁고 답답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영국 집보다 더 현대적이고 편리했죠.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온돌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워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헤르미온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소피아는 계속해서 발견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월이 어떤 모험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 그때만 해도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발 아래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영국에서라면 차가운 바닥 때문에 슬리퍼를 찾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부엌까지 걸어가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어요. 소피아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서 평소와는 다른 생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식을 알았던 소피아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기침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날 아침은 달랐어요. 엄마, 오늘은 기침이 안 나와요.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처음에는 시차 적응 때문에 착각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피아의 상태는 계속 좋았어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는 민지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건 아마도 온돌 때문일 거예요. 한국의 온돌 난방은 공기를 건조시키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년간 소피아의 천식 때문에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이렇게 단순한 해결책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영국의 저희 집은 오래된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는데 그게 소피아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헤르미온느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영국에서는 항상 특정 장소, 주로 제 침대나 소파에서만 자려고 했던 헤르미온느가 이곳에서는 바닥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그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보다 더 개운했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건조하지 않은 따뜻함이 제 몸에 미치는 영향이 신기했습니다. 바닥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민지와 커피를 마시며 한 말인데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영국의 고급스러운 생활 방식이 실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주, 우리는 점점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갔어요. 신발을 현관에서 벗는 문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 그리고 온돌 위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경험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합리성과 편안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건강 개선은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천식 증상으로 밤에 깨곤 했는데 서울에 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온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우리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과 2주 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2개월 반이나 남았잖아.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생활이, 그리고 온돌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아파트 단지의 다양한 시설들을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안내로 처음 방문한 곳은 단지 내 지하에 있는 스파였어요. 고급 호텔 수준의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가 입주민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건가요? 제 질문에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시설을 갖춘 주거 공간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었고 이런 편의시설은 별도의 회원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단지 내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들 사이에 꾸며진 넓은 정원은 마치 도심 속 오아시스 같았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성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운동장까지. 헤르미온느는 이곳을 발견한 순간부터 매일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미온느를 위한 공간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니 놀랍네요. 민지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반려동물 친화적인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지 내 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헤르미온느의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죠. 수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와 대화했고 병원 시설은 영국의 고급 동물병원 못지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특별 할인과 24시간 응급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의 애완동물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수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서비스는 상상할 수 없었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영국의 우리 집이 그립지 않아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주가 지났는데도 영국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곳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평생 영국의 전통적인 주거 방식을 고수해왔던 제가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립지 않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가 더 편안하게 느껴져. 제 솔직한 대답에 소피아도 안도한 듯 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기 온 뒤로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소피아가 말한 친구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국 아이들과 주재원 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짧은 시간 안에 국제학교 원격 수업과 함께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적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의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사용법을 익히고 나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온도 조절, 조명 제어, 심지어 현관문 잠금까지 가능했어요. 영국의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스마트홈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훨씬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래된 저택의 난방비가 겨울철이면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곳의 시스템은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영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클래식하고 고급스럽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단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매력은 분명 있지만 실용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한국의 현대적인 시스템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헤르미온느를 데리고 단지 내 반려견 운동장에 갔을 때였어요.
다른 반려견 주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상황에 매우 흥미를 보였어요.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한국 아파트가 더 좋다고 느끼신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영국에서 고급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단지 불편함을 참는 것에 불과했다는 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영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던 제가 이제는 그것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주거 환경의 변화를 넘어 제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애견 훈련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소피아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헤르미온느도 아파트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새로운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런던의 훈련소를 대신 관리하던 친구 제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미안해. 어젯밤 폭우가 내렸는데 훈련소 지붕이 일부 무너졌어. 다행히 다친 동물은 없지만 시설 대부분이 물에 잠겼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훈련소가 심각하게 파손되었다니. 망연자실한 상태로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보험 처리도 복잡할 것이고 수리에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머물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학교도 문제였어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전 여기가 정말 좋아요. 숨쉬기도 편하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삶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천식이 있는 소피아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민지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씨, 계약을 연장하는 건 어떨까요? 회사에서도 당신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소피아를 위한 국제학교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영국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건강 개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6개월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영국의 훈련소 상황을 지켜보고 소피아의 학교 문제도 해결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 결정을 알렸을 때 그 아이는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헤르미온느도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결정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영국에서의 삶, 오랜 친구들, 익숙한 환경을 더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이 괜찮을까?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한 영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5년 전 서울로 이주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왔다가 결국 정착하게 되었죠. 한국의 삶의 질이 영국보다 훨씬 높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영국인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결국 선택했던 것이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기가 집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부부의 조언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영원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여기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어느새 우리에게 새로운 집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이 불편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때로는 변화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약 연장 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지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혹시 아파트 더보라에 관심 있으세요? 다음 달에 분양이 시작되는데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웃어넘겼어요.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에 분양 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아파트 더보라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홈 시스템,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 설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마치 미래의 집을 보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군요. 정말 미래의 모습이네요. 분양 상담사는 제 관심에 고무되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국인 구매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은행 대출, 세금 혜택, 심지어 영어 계약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아이는 즉시 찬성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천식도 좋아졌고 학교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소피아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영국의 집과 훈련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정말 여기 한국에 있는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런던에 있는 오랜 친구들에게 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충격과 의아함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정신이 든 거야? 한국에서 아파트를 산다고? 넌 영국 귀족처럼 살던 사람이잖아. 친구들의 말은 예전의 저라면 당연히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 난 영국 귀족처럼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더 나은 삶을 발견했어.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지에게 연락해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분양 사무실에 갔을 때 직원들은 영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구매하러 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순간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축하드립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1년 후면 입주가 가능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저 감동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아이는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헤르미온느도 마치 이해한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온 연락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가 정말 그렇게 좋아? 어떤 건지 사진 좀 보내줘.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때? 정말 영국보다 나은 점이 있어?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온돌의 따뜻함, 스마트홈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의 건강 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은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영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분양 계약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새로운 집이었어요. 한국의 아파트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었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아파트 더보라의 23층에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여전히 저를 압도합니다. 특히 밤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앉은 것 같아요. 영국의 집과 훈련소는 결국 매각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과거를 놓아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고 헤르미온느는 아파트 단지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직업이었어요. 한국 회사와의 계약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이었죠. 엘리자베스의 서울 라이프라는 이름의 채널에서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의 반려견 훈련법과 생활 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자막을 함께 제공했고 한국의 현대적인 주거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오늘은 온돌 바닥에서 반려견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식의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유럽의 시청자들은 한국의 주거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파트 생활이 열등하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를요. 채널이 인기를 얻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영상을 본 후 저도 한국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정말 관심이 생겼어요. 심지어 과거에 저를 비웃었던 영국 친구들조차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미안해. 내가 옳았어. 다음 달에 서울로 여행 가는데 그 유명한 아파트 좀 보여줄래?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소피아도 자신만의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소녀의 서울 일기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 아이의 천식은 이제 거의 완전히 나아서 학교 수영팀에도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가끔 저는 이 모든 변화가 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영국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고 아파트는 제가 절대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왜 아파트에 사냐는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한국 아파트 어떻게 들어가죠? 라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코리안 드림도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저처럼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항아리였습니다.